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민생 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로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의 중심은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집에서 임종을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임종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4명 중 3명 병원에서 임종한다. 자기 집에서 임종하는 사람은 15.6%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막고 싶어하고, 이것은 사회 관심사이기도 하고, 환갑이 넘어서 실버 세대에 접어들면 어떻게 잘 죽을까 하는 것이 이 실버 세대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또 방문 요양, 재가 돌봄이죠.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거, 방문 요양을 받는 거, 이것은 간호원이나 그 밖에 전문 호스피스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가족들 혼자 돌볼 수 없으니까 이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근데 이런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태부족이다. 2016년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37곳에 불과하다. 이것은 호스피스 제도 이용을 원하는 사람의 0.2%밖에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에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양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같은 것으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 요양병원은 병원이 붙었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죠.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자격과 요양원에 가는 그 자격도 또한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병원자가 붙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수술 이후의 질환,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지만 병원은 병원비가 비싸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 가는 것이 요양병원이고,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 그냥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또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은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수요보다 병상이
2.5배나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은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죠. 반면에 요양원은 이와 또 반대로 수요가 공급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가 서비스 이용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이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돈이 2배가 넘는다 그럽니다. 재가 요양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나누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폐합해야 된다. 통폐합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거나 재택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것만큼 환자의 요양 품질이 높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연일 보고되고 있는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밀어넣어서 대소변을 치우는 게 힘들어서 밀어넣거나 또 소변을 해서 소변을 못 넣게 또 성기에 또 비닐을 씌워놓거나 별의별 환자 학대가 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또 노인 장기 요양을 통폐합해서 가능한 한 가정, 재가 요양, 재가 돌봄을 확대시켜서 방문 요양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임종시 집에서 가족들의 알뜰한 돌봄을 받으면서 임종하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번에 간호사법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의사 이익 집단과 간호사 이익 집단의 싸움으로 여겨지지만 간호사들이 이 재가 돌봄에 많이 투입되어서 가정에서 질 높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반드시 의사가 원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가 밥그릇을 지키다 보니 간호사들은 재가 의료를 돌봄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 이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호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장은 간호사들이 재가 돌봄, 방문 요양에 대거 투입돼서 이 존엄한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또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도 확대해서 환자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고 가정에서 재가 돌봄을 받도록 정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환자들이 내몰리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거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은 환자들 빨리 죽어라. 내가 돌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어라. 라고 방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도 안 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손보겠다고는 그랬는데 어떤 제도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이 다 나이 먹어서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고 그 내 앞에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문제, 제가 돌본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